안녕하세요. 미국 캘리에서 온 김샬럿이에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불닭볶음면은 많이 팔리긴 하지만 다들 소스를 절반만 넣거든요. 그런데 가끔가다 좀 남성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백인 남자애들은 소스를 달아 넣고 먹기는 하는데 매워서 중간에 관두고 그래요. 매운 것을 잘 먹는 게 남성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남자애들은 항상 불닭만 먹으면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의 음식은 정말 매운데 그래서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거는 미국에서 정통 한국 음식의 최고 수준이라고 칭찬하는 수준의 음식이 되었어요. 미국의 SNS에서는 일통 지금 이 음식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에서 한식의 이미지가 어떤지 잠깐 말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한식이라고 하면 미국인 전부가 살아나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이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한식이라고 하면 약간 미국에선 MZ세대 음식이에요. 미국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식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한식은 미국에서 40대만 넘어가도 한식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매운 음식을 별로 찾지를 않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원래 먹던 평범한 음식들에 익숙해져서 먹던 것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한식이 완전 주류 음식 문화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MZ 세대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한식이 주류냐고 묻는다면 완전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에는 베트남이랑 중국 이민자들이 많았어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베트남이랑 중국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는 아직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베트남이나 중국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음식은 아시아 음식으로 취급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 한국 음식은 다른 아시아 음식들이랑 느낌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약간 한국 음식은 다른 아시아 음식에 비해서 독보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양 음식이라고 하면 감자튀김이나 햄버거, 피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 같은 것들을 말할 때면 서양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탈리아 음식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한국 음식이 지금 딱 미국에서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음식은 MZ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고요. 보통 아들, 딸이 먹던 음식 신기해서 어르신들이 한번 맛을 보고 생각보다 정말 맛이 있어서 빠져든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무튼 현재 한식의 이미지는 딱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미국 전국에서 미친 듯이 인기를 끄는 음식이 생겼어요. 음식이라기보다는 소스에 가까운데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음식을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의 한국 음식이 한국인들만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들이고 그것은 미국인들이 좋아했던 것이라면 이번 음식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인들도 좋아할 수 있게끔 제대로 수출용 음식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전 세계인들이 그대로 빠져든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이탈리아와 한국의 퓨전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 어떤 소스가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망하기 직전인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한국 메뉴 하나 추가하고 완전 손님들 엄청 많이 생기고 한국 돈으로 몇백억 원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로제라는 소스예요. 한국에서는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로제 소스라는 이름 자체는 한국의 소스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탈리아의 소스인데요. 로제란 무슨 뜻이라면 참고로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 아닙니다. 이건 소스 로제예요. 로제는 영어로 rose, 로즈를 이탈리아 번식으로 부른 게 로제예요. 로즈를 이탈리아에서는 로제라고 부르는데 장미는 원래 빨갛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장미 보면 좀 약간 붉은색 색깔이 많아요. 그래서 이 로제 소스라는 것은 분홍색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로제 소스라고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토마토와 크림 소스가 합해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탈리아에서 이 로제 소스를 진정한 스파게티 소스로 취급을 하지 않아서 로제 소스가 오리지널리티, 정통성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로제 소스를 살린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어떤 떡볶이 회사예요. 거기서 로제 소스라는 것을 한국식으로 다시 개발을 했는데 한국에서 로제 소스라고 하면 고추장 아니면 불닭 소스에 크림을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미국에서 완전 인기 대폭발이에요. 일단 매운 고추장 소스에 크림을 더하면 맛이 엄청 연해져요. 매운맛도 많이 사라지거든요. 이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약간 매운 떡볶이에 우유 넣은 맛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제 불닭 떡볶이가 지금 미국에서 유행인데요. 이거는 불닭을 못 먹던 사람들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운 것을 아예 못 먹는 사람들은 아직도 소스를 다 먹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이 로제 소스에 들어간 크림이 이상할 때 맛이 참 좋단 말이에요. 미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인기가 있기 시작한 거는 캘리포니아 서부 쪽에 있던 식당이에요. 식당이 원래는 이탈리아 음식점이었고 원래는 파리만 날리고 있던 그런 식당이라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대요. 그런데 캘리 서부는 진짜 건물이 비싸고 막 렌트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식당들이 보통 한 두세 달만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기 마지막에 한국의 로제 소스로 전부 바꿔서 디자인도 전부 한국 방식으로 바꾸고 했는데 입소문이 점점 나더니 완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대요. 그렇게 이탈리아 음식점이었던 그 음식점은 완전히 한국 음식점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캘리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개세가 이탈리아 음식이 아니고 한국 음식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탈리아 음식이 미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음식이 완전 치고 올라오는 거죠. 몇몇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접할 때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한 마늘 냄새라든가 매운맛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한국 음식에서 마늘 냄새가 강하게 나지 않아요. 보통 다른 나라 음식에 마늘을 너무 많이 쓰면 마늘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한국 음식에는 마늘이 빠지면 허전하거든요. 그리고 고추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마늘이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이 진입장벽이 높은 거는 오히려 쇠 젓가락에 있어요. 루식이나 중식들은 젓가락을 나무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식집은 항상 젓가락이 쇠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쇠 젓가락이 훨씬 편하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젓가락이 남으면 좀 불안하기도 해요. 쇠 젓가락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 젓가락보다 훨씬 깨끗하거든요. 특히 식당에서는 나무 젓가락을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식당에서는 누구나 젓가락을 다 공용으로 쓰는데 나무는 잘 안 닦이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침이 나무 젓가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요즘 식당 설거지에 대해 좀 많이 바이럴되고 화제가 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설거지에 대해서 좀 멍tum할 정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 나왔고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미국인들이 요즘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항상 꼭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요즘 미국에서 진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도 그냥 음식 먹고 대충 물로 접시랑 시저를 막 씻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만약 그런 사람이 식당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무젓가락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손님이 먹던 그대로 침 다 묻어서 다음 손님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쇠젓가락은 진짜 물만 써도 될 정도죠. 쇠젓가락을 안 써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쇠젓가락은 진짜 물 한 번 뿌리고 비누 묻은 스펀지로 한두 번만 쓱쓱 닦아도 깨끗해져요. 위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젓가락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먹는 거는 진짜 어려운 편이거든요. 떡이 좀 미끌미끌거리기도 하고 특히 로제 떡볶이는 크림이랑 섞인 거라 많이 미끌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쇠 젓가락을 포크처럼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참 웃기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대한 외국인이 되었는지 서로 레벨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저 정도 수준으로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대한 외국인이라고 안 쳐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쇠 젓가락을 잘 써야만 진정한 대한 외국인이 되었다고 쳐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재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쇠 젓가락 그냥 한두 번만 쓰고 바로 익숙해졌어요. 그럼 요즘 왜 이렇게 로제 떡볶이가 유행인 것일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미국 사람들한테 로제라는 소스의 이름이 유명해서 그래요. 이탈리 사람들은 로제 소스를 정말 안 좋아했어요. 이탈리 사람들은 파스타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로제 소스를 넣은 파스타는 자기들의 파스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은 항상 로제 파스타를 찾아서 먹었거든요. 특히 로제 파스타는 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먹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붙은 퓨전 한국 요리가 나와버리니까 다들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뭔가 한국의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다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 유형인들도 맨날 한국 음식 먹는 것을 찍어서 올리니까 그 음식이 뭔지 찾아보고 다들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제 소스가 유명해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떡볶이라는 이름 때문인데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떡볶이라는 음식은 엄청 비싼 음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비싸진 떡볶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특히 남자들이 많이 비판을 했죠. 미국에서는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남자들이 자기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떡볶이를 사 먹고 싶지는 않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거는 미국 남자들이 떡볶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진짜 비싸서예요. 떡볶이 1인분에 지금 미국에서는 한 $10 하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거의 한 13,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죠? 그냥 한국 고추장 사서 떡볶이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싼데 말이에요. 그리고 떡볶이를 남자들보다는 확실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기는 해요. 최근에는 트레이더 조에 있던 냉동 김밥이 미국에서 유행이었는데 이 유행이 이제 점점 식고 로제 고추장 떡볶이의 인기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 관련 장사는 무조건 돈이 된다는 식의 인식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한국의 인기가 아직도 덜하다는 분석이 많이 있는 거죠.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전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물론 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짝 열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음주운전 얘기가 나와서 할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열려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인들은 음주운전을 다들 해봤기 때문에 열려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팽념, 이런 관념은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잘 사는 집에는 대부분 손님 방이라는 게 있어요. 감미게 파티를 했다면 손님을 손님 방에 태우죠. 미국에는 대부분 한국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뭐 택시도 거의 없어서 그래도 뭐 우버라도 타야 하는데 집이 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깨지기 때문에 자기 차를 타고 온 사람은 그냥 손님 방에서 자고 다음날 운전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무조건 다음날에 집에 갈 수 있는 거냐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널널한 이유는 미국은 도로가 너무 길고 쓸모없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차가 적은 느낌이거든요. 한국만큼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은 아주 큰 도시의 밀집 지역 말고는 그런 곳이 없어요. 심지어 웃긴 거면 경찰들이 술집에 자주 찾아가거든요. 술 마시고 운전해서 집에 가는 사람 없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이 미국 경찰들이 미친 게 뭐냐면 비틀비틀거리지 않은 음주한 사람은 그냥 차 운전하게 해주는 도우긴 말아요. 미국 경찰들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보다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봐요. 그게 진짜 웃기죠. 법이라는 거는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건데 몸을 비틀거리는 사람만 잡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경찰들이 고속도로에서 알코올 체크하는 버스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보고 미국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절대로 안 합니다. 사고를 내거나 뭐 사고 낼 수준으로 차 운전을 뭐 이상하게 하면 게 아니면 미국 교통 경찰들은 진짜 음주 단속을 잘 안 해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대신 마약을 하고 뭐 운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법정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한테 살인죄를 선고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걸 보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미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고요.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 널널하게 보는 거는 진짜 후진국적인 발상이에요. 사람들은 많이들 미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지만 뭐 미국의 인프라나 뭐 이런 것들은 선진적일 수가 있기는 한데요. 사람들의 인식이 선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음주와 뭐 마약 같은 것들이고 그거에서 뻗어져 나오는 많은 사고들이에요. 이번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고 미국인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나뉘었는데요. 절반의 사람들은 왜 술 마시고 스쿠터 하나 탄 걸로 난리치면서 한국인들 보고 너무 과하다며 overreact라는 단어를 썼어요. overreact라는 과하게 reaction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함인 반응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절반의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옳고 미국인들이 후진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주운전은 정말 큰 죄가 맞고 슈가가 운전했던 영상을 봤을 때 제대로 운전을 하기 힘든 수준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큰 죄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선진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쓰자의 생각을 조금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고 달리는 사람은 삶을 언제든지 해칠 수가 있는 거죠. 음주운전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미국 경찰들도 법대로 음주운전자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국 도시 외곽 지역에는 경찰들이 너무 계층이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경찰이라고 하면 항상 도넛을 떠올릴 정도로 그냥 순찰차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쉬는 이미지로 유명해요. 물론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이를 대처하는 몇몇 경찰들 때문에 모든 미국 경찰들이 욕먹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일 같아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왜 김샬럿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성이 김씨는 아닙니다. 정확한 성은 마르티네스예요. 근데 왜 킨이 붙었냐면 그냥 유튜브 하려고 지은 이름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캘리에서 태어났고요. 그 누구보다 어릴 때부터 한국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옷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였고요. 드라마 자체도 참 재미가 있었지만 그 드라마에서 들리던 한국어랑 한국 특유의 분위기에 엄청 빠져들었어요. 한국어만 들어도 알 수 없는 함수병이 느껴졌었거든요. 물론 저의 가족은 한국이랑 전혀 아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한국인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히스패닉 사람들 중에서 한국식으로 화장을 한 사람들은 진짜로 한국인 얼굴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어릴 때 한국으로 꼭 이사를 가서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한국 여행을 갔고 그 뒤로 계속 한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겠다는 꿈은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여행으로 가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너무 비싸서 자주 가지는 못하고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씩 가는 중이에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유튜브 만들 때에도 친구들한테 맞춤법 같은 거랑 여러 부분에서 조언을 듣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네요. 나중에 구독자가 10만이 넘거나 그러면 그때 제 얼굴 공개하거나 한국에 가거나 질문과 대답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